오늘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의 프로와 함께 금요일장인데요. 어떤 마무리 해볼 수 있을까요? 여기에 더해서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에 있어서 시선까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금요일 시장 오늘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아마 깜짝 놀란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는데요. 자, 뒤에 보니까요. 외국인 순매수 상위단에 삼성전자 이름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도 굉장히 의미 있었던 움직임이 보였었는데 오늘도 추가 움직임이 오전장에 좀 더 강했죠. SK하이닉스도 같이 보이는 김에 저희 반도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임순재 대표님, 어떤 의미로 볼까요? 어제까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수급에 지수 인덱싱적인 성격으로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만기일 끝났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8만 원 선을 돌파했다. 근데 우리가 환호할 만한 파운드리 수주라든지 엔비디아 퀄 승인은 없었단 말이죠.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해도 괜찮은 거 맞을까요? 일단은 뭐 기대감 때문에 뭐 올랐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이재용 삼성 회장이 지금 뭐 미국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CEO를 만나고 이제 어제 귀국을 네. 했고요. 이런 귀국을 했기 때문에 그 CEO들하고 만나면서 어떤 뭐 이런 파운드리와 관련된 특히 이제 AI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좀 나눠졌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AI 관련된 칩에 대한 그런 파운드리에 대한 수주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좀 미치면서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일단 그런 기대감 때문에 뭐 오늘은 삼성전자가 가장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감이다. 그렇다면 상방도 열려 있을지 이제 시장의 판단이 좀 필요해 보이는 구간이기는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잘 가는 쪽은 뭐 오늘 조금 밀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고가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쪽은 여전히 찐 HBM 관련주, 뭐 한미반도체, 그리고 SK하이닉스, 또 YC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쪽은 쭉 간다? 계속 간다? 과열이다? 여러 가지 평가가 난무하는 상황입니다. 좀 명확하게 우리 정리를 해볼까요? 차영주 위원님. 쭉 가고 있죠. 예. 쭉 가고 있는데 그게 맞다. 과열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예. 있죠. 쭉 가는데 뭐 우리가 잘난 사람 입장에서 잘 나가는 사람 보면 항상 시기 질투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왜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고 하이닉스가 가고 있는데 이게 과열이다. 과열이면 주가가 폭락하겠죠. 그러면 그때 가서 팔면 됩니다. 왜 굳이 내가 과열이다라고 해서 미리 이것에 대해서 팔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 모르겠습니다. 일단 하이닉스는 아직까지 제가 20만 원에서 깨질 때도 다시 연장해서 더 들고 가자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팔 마음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현재 미래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인데요. 삼성전자 연진 수급이 가장 중요한 거죠. 자, 앞서 이제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어제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로서 중요한 그 수급상 이벤트가 끝났다라는 것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5월 말에 MSCI 리밸런싱이 있었고요. 이건 이제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우리는 이제 MSCI 리밸런싱 하면 뭐가 들어가고 나오느냐만 신경 쓰는 건데 이게 패시브 자금들의 이제 비중 조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죠? 엔비디아가 좀 빠졌다가 다시 엔비디아가 올라갔죠. 그러면서 결국 많이 올라간 거를 팔고 덜 오른 거를 지어넣는 이게 패시브 자금들의 전통적인 거죠. 여기에 이제 옵션 만기일까지 하면서 우리나라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끝났습니다. 그 뒤에 오늘 나오는 것은 뭐냐면 액티브 자금들이 들어오는 거죠. 액티브 자금들은 이제 절대 수익률을 추구하는 겁니다. 패시브 자금들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된 다음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지수를 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최근에 사기 시작했다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런데 이제 앞으로 여기서 먹을 폭이 얼마나 되냐라고 보면 일단 벽이 두 개가 있죠. 지난번에 만들어 놓은 8만 5천 원이라는 벽, 그다음에 우리가 2021년에 만들어 놨던 9만 원이라는 벽이 있죠. 9만 원까지 간다 하더라도 한 10% 정도 수익률이 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하지만 하이닉스는 지금 24만 원이 가게 된다라면 10%죠. 전 삼성전자 9만 원보다 하이닉스가 과연 이제 누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하이닉스 쪽에 베팅을 하고 싶습니다. 하이닉스 쪽이 여전히 더 지금은 이제 불난 호떡집이다라는 표현을 제가 며칠 전부터 쓰고 있는데요. 불난 호떡집과 앞으로 이제 지금 막 빵집을 만들어서 호떡을 팔아야 되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여전히 저는 근데 우리가 이제 투자자들이 그런 거죠. 가고 있는 것은 계속 두려워해요. 맞아요. 가고 있는 건 계속 두려워. 실리콘2 일주일 전에도 두려웠고요. 2주 전에도 두려웠습니다. 지금도 두려우실 거예요. 근데 실리콘2도 매도 신호가 나오나요?
전염에도 신호가 나오겠지는 않아요. 지나고 봤으면 아 내가 여기 정말 해외여행이라도 갔다 왔으면 돈을 벌었겠는데 매일매일 지루합니다. 매일매일 불안하죠. 그렇지만 SK 하이닉스와 실리콘2 걱정은 저는 접어두시는 게 현재로서 좋습니다. 물론 이들이 언젠가 꺾일 겁니다. 영원히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꺾일 때 파시면 됩니다. 그거를 내가 바빠서 못 본다라고 한다면 예약주문을 걸어놓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한 6% 빠지면 난 예약주문으로 팔리겠다라고 하신다면 지금은 뭐 이렇게 그래서 원래 우리가 트레이딩 스탑이라는 것은 차트를 따라서 계속해서 밤마다 옮기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가면 지금은 주도주만 가는 세상이고 주도지가 아닌 것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왔다 갔다 하는 참 어떻게 보면 쉬운 시장이고 어떻게 보면 여기에 발을 온전히 담그지 못하면 정말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10만 원, 목표 주가 12만 원 선까지 나왔는데요, 위원님. 그렇게 된다면 SK 하이닉스에 쏠린 수급이 좀 분산될 가능성도 있나요? 저는 이제 그 부분 뭐 그렇게 근데 삼성전자가 10만 원이 가는 게 다음 주에 12만 원을 갈까요? 일단 삼성전자는 9만 원이란 벽을 뚫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2021년에 이제 물리신 분들, 9만 전자에 물리신 분들이 대한 매물을 소화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올라가려면 지금 이제 뭔가가 트리거가 있어야죠. 네. 지금 단순하게 지금 나오는 건 수급이죠. 또 하나의 트리거는 뭐죠? HBM3를 합격해야죠. 근데 하이닉스는 HBM4를 개발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있어야죠. 여러 가지가 돼야 됩니다. 단순하게 삼성전자가 12만 원 당연히 갔으면 좋겠어요. 12만 원 가면 지수는 3,300 갑니다. 충분히 그 지수 영향력 때문에 3,300 이상 가는 거죠. 거의 12만 원에 한 3,500 갈 걸로 계산해 보시면 3,500까지 갈 건데 그렇다면 단순하게 삼성전자가 12만 원 홀로 가는 게 아니라 얘는 형이기 때문에 지수를 3,500을 끌어올리려면 얘 혼자 갖고는 안 됩니다. 자동차, 자동차, 중화학, 조선 다 끌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12만 원을 봐야지 단지 삼성전자가 HBM을 개발해서 엔비디아에 납품하면 10만 전자를 간다라는 게 시각은 하이닉스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얘는 등에 짊어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근데 맏형은 어깨에 짊어진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것들이 다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끌고 가야 된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플레이를 단순하게 외국인들이 네이키드로 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종목을 하나 사는 걸 이제 네이키드라고 그러는데 삼성전자는 선물과 연계돼 있죠. 수많은 선물 헤지 펀드들과의 이해관계를 겪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그래서 더딘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밑에서부터 올라올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부터는 지수도 2,800부터는 부담이 되죠. 여기에 삼성전자가 85,000원 넘어가면 개인 투자자들 물량 있죠. 그다음에 삼성전자 실적 있죠. 굉장히 좀 복잡한 셈법으로 보셔야지 단순하게 하이닉스가 20만 닉스를 넘어섰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9만 전자 간다라고 평화롭게 얘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저는 좀 머리가 아플 텐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HBM 하나로만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논하는 것은 절대 어려울 수 있다라는 판단 내려주셨어요. 임순재 대표님 의견 잠시 들어볼까요? HBM 통과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에 있어서의 상방, SK 하이닉스의 비교는 따르게 놓고 생각해야 한다? 주이실까요? 일단 뭐 HBM3E가 뭐 일단 엔비디아 이제 퀄 테스트를 통과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뭐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현재는 HBM3에 대해서 이제 거의 뭐 독점적인 이제 위치를 갖고 있는 게 SK 하이닉스인데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제 수익도 많이 영업이익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만약 삼성전자가 이 퀄 테스트를 통과해서 같이 경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분명히 손해보는 게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판매량 자체가 이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그나마 유연일 가능성은 있고요. 그렇다고 뭐 삼성전자가 과연 HBM3E에 대해서 퀄 테스트를 통과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10만 전자 갈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물론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최근에 파운드리에 대한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뭐 HBM이 잘 되는 건 당연하겠지만 파운드리 부분이 같이 잘 되어야만 10만 전자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지금 퀄 테스트를 통과한다라고 해도 9만 전자까지는 뭐 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하지만 그 이상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점도 아마 투자하실 때 같이 유념을 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즐거운 의견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삼성전자가 김밥 만들었으면 좋았을까? 예, 이 말에서 어떤 걸 우리가 느껴볼 수 있냐면 음식료가 이렇게 주도 섹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화장품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게 좀 그 투자 아이디어를 좀 잘 가져가셔야 되는데
김밥 만드는 회사는 김밥이 단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월가 피터 린치의 월가의 영웅을 제대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던킨도너츠와 스타킹의 아이디어를 가져갈 때 피터 린치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매출과 영업이익 비중이죠. 삼성전자가 김밥 만들었으면 매출 구조는 0.00001%예요. 이건 주가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영 같은 경우는 김밥만 만들죠. 그러니까 주가 탄력성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우스갯소리인데 우스갯소리를 우리가 조금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하이닉스는 HBM 비중이 높습니다. 삼성전자가 HBM3를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레거시 반도체와 김수지 대표 말씀하신 시스템 반도체 쪽에 따지면 비중이 10%도 안 돼요. 그러면 아무리 얘가 100% 하이닉스 매출을 빼온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도 여러분들이 이참에 우스갯소리에다가 제가 좀 아재 개그를 한번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MBTI T시냐고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맞아요. 그래서 막 삼성 선크림까지 지금 여러분 여러 가지 라인업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화장품 그리고 음식료의 주가 탄력도가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 반도체가 좀 못 가고 있는 반도체 지금 포트에 담겨 있는 거 의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도 이제 우리가 핵심 반도체여야 된다라는 거죠. 핵심 반도체. 제가 지금 이제 하는 것은 월요일 날 아침에 개장에 있던 걸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건 뭐죠?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품 바르고요. 출근해가지고 AI로 업무 보고요. 점심 때 더우니까 칼칼한 불닭볶음면 먹고요. 예. 디저트로 메로나든지 뚱뚱한 바나나를 먹는 그 주식만 올라가죠. 네. 그 외에 주식들 올라가는 게 있나요? 없죠. 네. 딱 여기에만 저는 응축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반도체도 지금 현재 뭐만? HBM만. 지금 뭐 유리기판 얘기도 나오고 뭐 나중에 앞으로는 뭐 전공정도 나오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저는 되긴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딱 조촐하게 여러분들이 하루의 일과를 즐기는 요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지금은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한마디로 정리되죠. 예, 딱 그렇게만 올라갑니다. 퇴근 후 막걸리 빼놓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자, 식으로. 요런 느낌 저희 적어봤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저희 그 음식료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한번 볼게요. 오늘 거의 진짜 날 잡았다라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강한 움직임 나오고 있고 지금 거의 뭐 상한가 터치 쪽은 사조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식 사조를 외치면서 그냥 상한가 바로 갔어요. 사조 시푸드, 사조 대림, CJ 시푸드 보이고요. 사조 산업 보이고 크라운 혜택홀딩스, 사조 오양, 사조 동아원까지. 여기저기서 사조 아우성이 나타나는데 지금 상승 상위단으로 본다면요. 역시나 수산 쪽도 그렇고 오후 들어서는 이제 뭐 김이나 과자나 이런 쪽까지 더 뻗어나갔던 모습도 그려집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임순재 대표님, 삼비디아 들어보셨죠? 삼양식품 가지고 이제 삼비디아라고 합니다. 라면이 시작점이었으면 라면을 대장주로 쭉쭉 보는 게 나을지 오늘 TP 상향하는 리포트도 사실 보였던 것도 시장에 불을 지핀 게 아닐까 싶은데요. 아니면 이렇게 돌아가는 쪽에서 그냥 하나만 우리가 갖고 있어도 수익 싸움에 있어서는 괜찮은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뭐 지금 투자 심리가 먹는 것 쪽으로 이제 꽂혀 있기 네. 때문에 뭐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좀 전에 말씀하신 사조 관련된 네. 그룹은 사조 대립이 오늘 이제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냉동김밥 3종을 출시한다라는 그런 얘기 때문에 지금 사조 대립이 이제 상한가를 이루고 있는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을 본다, 이게 기대감 때문에 이제 오른 거긴 하지만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우양 같은 경우에 지금 김밥 수출 금액이 작년에 한 1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조 대림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전체 매출이 한 2조 정도 되는데 과연 김밥을 1,000억 원어치 수출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좀 퀘스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사조 대림에서 김밥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좀 작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투자자 심리에서는 김밥이라는 그거에 이제 꽂히셨고 뭐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 심리 어차피 이게 뭐 지금 상황 움직이는 게 투자 심리 때문에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삼양식품 같이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삼양식품에 거의 이제 주력적인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닭볶음면이 얼마만큼 팔리느냐에 따라서 삼양식품의 실적이 좌지우지될 만큼 이제 큰 포지션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김밥 테마주 관련된 부분도 지금 뭐 우양 같은 경우 1년 매출이 거의 3천억 정도, 2천억이 넘는 그런 회사인데 100억, 200억 정도 팔린다고 이게 그 우양의 전체적인 그 실적의
좌우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좀 퀘스천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 관련된 테마들이 뭐 단기적인 그런 이제 이슈머리로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 회사들의 영향이 과연 얼마만큼 미치느냐라고 보면 길게 본다라기보다는 테마주 성격으로만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이제 보시려면 관련된 매출이 확실하게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좀 더 집중해서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안 올라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CJ제일제당인데요.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지금 냉동만두 매출이 1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당히 이제 그 중에서 뭐 북미 지역의 시장 점유율이 또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북미에 공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어떤 실적에 연동된다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경향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 맞춰서 대응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놓아줘야 하는 시점인 걸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수 있겠는데요. 뒤에 보니까 7번에 스킨앤스킨도 있어서 저희 화장품 엮어서 같이 가볼게요. 왜냐면 올랐던 성질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해외에서 잘 팔렸다라는 점, 이 부분에 있어서인데 지금 우리 시청자 의견 중에 나는 고점인 것 같다라고 판단도 되신다라고 합니다. 근데 위원님, 우리가 이렇게 추세를 만들 때 고점은 사실 너무 주관적인 얘기겠죠. 어떻게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일단 실적 베이스니까 2분기 실적까지는 좀 끌고 가본다는 열려 있을까요? 저는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화장품과 음식료가 동일한데요. 예? 지금 많은 분들이 화장품과 음식료가 올라가는 이유를 모르시는 분들이 없죠. 그다음 중요한 건 수출 트리거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재무제표가 이제 좀 나올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죠. 저는 이런 경우에는 차트 플레이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이전에는 스토리텔링에 집중할 필요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기울일 때는 많은 투자자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새로운 것을 나 혼자 알다거나 내가 모르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럴 때는 차트를 보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지론입니다. 차트 같은 경우 거듭 말씀드리지만 차트이스트들의 일성은 뭐죠? 모든 시장의 정보는 차트에 녹아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는 지금이 고점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이거는 일주일 뒤에 가서도 고점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제 기준은 심플합니다. 실리콘투와 삼양식품이 꺾이면 그땐 꺾이는 겁니다. 실리콘투와 삼양식품이 꺾이지 않으면 이건 계속 갑니다. 제가 지지난주부터 6월 초부터 실리콘투가 단 한 번도 매도 신호를 보이지 않았다는 건 매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일 단 한 번도 매도 신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실리콘투로 인해서 화장품주들이 계속 순환매를 보는 거죠. 그렇지만 댓글을 보면 실리콘투가 고점이다 이게 매일 나옵니다. 근데 그렇죠. 지금 저도 삼양식품이 고점인지 아닌지 솔직히 저도 고점 느낌은 들어요. 느낌은 들지만 이게 파티가 끝나는지를 아는 거지. 그 앞에 있는 친구가 계속 술을 마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취해 있는데 그만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1시간이 될지 2시간이 될지 모르는 거죠. 문제는 그 친구가 고개를 푹 떨구는 순간 파티는 끝난 거죠. 그게 차트가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페이스메이커인 실리콘투와 삼양식품이 꺾이지 않는 한 저는 이거는 어느 누구도 꺾였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신 이게 꺾이면 심리가 확 식겠죠. 그러면 다 같이 탈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제 기준은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일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한 가지 지금 삼양식품과 포스코 인터넷, 이제 제 개인적인 내피셜입니다. 삼양식품과 포스코 인터넷이 최근에 급등했죠. 특히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이제 동해 석유 광구 이것 때문에 그렇죠. 근데 포스코 인터내셔널과의 연관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그 전에 동해가스전 1, 2에서 1은 서유공사가 다 갖고 있었고 2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30% 갖고 있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거기 땅이 많다라는 건데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유명한 한 인플루언서가 계속 두 종목을 얘기한 이후에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여러분들 누구나 얘기하면 잘 아실 유명한 작가분이신데 그분이 삼양식품을 얘기한 뒤에 삼양식품이 꿋꿋하게 올라가고 포스코 인터넷은 저도 지금 조금 전에 보니까 3일 전부터 얘기하고 계시죠. 그런 것들에 대한 영향들을 보게 된다면 이게 삼양식품 때문에 식품이 올라간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런 것들이 살아있음으로써 지금은 인터넷의 그 유튜버의 영향력을 우리도 종합해서 관찰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건 제 내피셜이지만 일단 연관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심리가 아무래도 이쪽으로 다 쏠렸고 반영이 되어 있고 그것이 차트에 녹여져 있다면 차트에서 고개 숙이는 모습이 나왔을 때가 일단 고민의 모드를 켜서 행동을 취해야 되는 때로 우리가 판단하고 지금은 추세를 계속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전에 음식료와 화장품이 이렇게 추세를 만들기 전에 산을 크게 그리고 있는 쪽이 있었습니다. 다 기억하실 거예요.
변압기요. 이쪽도 미국에서의 어쨌든 숫자가 찍혀나가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는데 최근에 좀 쉬고 저희 프로 시선에서도 주제를 많이 다루지 않았었던 쪽이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여름 폭염 쪽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전력 인프라가 각광을 받으면서 LS 일렉트릭 오늘 6% 가깝게 올라오고요. HD 현대 일렉트릭 마찬가지입니다. 변압기 3사 볼까요? 효성중공업도 오늘 3.42% 올라오고요. 어제 좀 노이즈가 있었던 대한전선은 다시 좀 만회하려는 시도는 보이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쭉 가다가 조정 어느 정도 받았다라는 쪽에서 다시 우리는 합의를 해도 괜찮을지요? 일단은 조금 그 조정받는 시점이 이제 동해 이제 원유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조정을 좀 받았죠. 그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조금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차트상으로 보면 이제 올라간 상승폭의 한 3분의 1 정도가 지금 조정을 받은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면 차트상으로 보면 이제 반등의 뭐 가능성은 조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이런 이제 변압기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좀 강했었던 이유는 일부 이제 보도상에서 변압기 관련된 기업들이 생산 시설을 이제 확충하겠다라고 이제 나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속 그 뭐 미국발 이제 변압기 관련된 수요가 증가하면서 변압기에 대해서 뭐 계속 추가적인 이제 생산을 위해서 이제 이런 증설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뭐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생산 시설이 증가하면 그만큼 매출이나 기업 실적에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변압기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관련된 뭐 이제 변압기, 그러니까 전력 인프라망 이제 개편 작업, 그다음에 이게 뭐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다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어저께 뭐 전력망 관련된 특별법을 이제 다시 이제 발의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전선주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뭐 공격적으로 매수한다라기보다는 아마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부터 다시금 좀 비중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때로서 여러분 활용해 보고요. 다음 주에도 어떤 흐름 가져가는지 보면서 저희도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프로와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